아침부터 비가 계속 오네요. 폭우같이 쏟아지는 비는 아닌데 부슬부슬 계속 오는 비예요. 뭐 이런 날은 뭐 예전에는 그래도 콜비가 올랐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콜비가 요 정도 비로는 그렇게 떠 있긴 해요. 올랐다고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끼질 못해요. 많이 오른 금액이라는 거를. 오늘 아침에 나와서 계속 타니까 졌네요. 콜비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양이 좀 되나봐요. 그러니까 좀 나오신 분들이 덜 하신 거죠, 평소에 대비. 그래서 그런지 뒷콜은 좀 붙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더 할 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들어온다 라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노 저으면 좀 앞으로 더 갈 것 같다 라는 그런 정도. 살짝 노를 한번 저 보려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앱에 떠 있는 걸로는 4,200원에서 5,700원 이렇게 떠 있는데요. 방금 전에 갖다 준 제가 픽업을 멀티콜 2개를 모아서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하나를 더 받았어요. 총 3개를 배달하게 됐는데 세 번째 콜은 2,700원이더라고요. 그 3개를 총 하는데 원래 이 정도면 한 12,000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9,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3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앱에 떠 있는 금액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띄워졌는지 모르겠어요. 낚시의 밑밥인가? 낚시의 미끼 같은 거죠. 콜을 이렇게 켜기 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앱을 켜고 일을 하면 이제 단가가 좀 떨어져서 주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이제 자기 결정입니다. 본인 결정이고 안 타면 콜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낫고, 이렇게라도 계속 시간을 녹여서 타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평일 그냥 맑은 날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일반 쿠팡 입장에서 집에서 비를 안 맞고 편히 쉬시든지 아니면 비를 맞고 타면 조금 더 나으니까 타시든지 하면 됩니다. 지금도 2개의 콜 들어왔는데 이거 뭐 5,800원이잖아요. 그래서 4,200원으로 떠 있었으면은 멀티콜 들어오면 8,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래요. 근데 그래도 탑니다. 평소에는 요 정도 하면 4,000원도 안 되는 뭐 콜이 될 수도 4,000 얼마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오늘은 비가 오니까 5,000 얼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보다 같은 시간을 타게 되면 좀 더 벌 겁니다. 지금 뭐 수익 인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걸 얼마 벌었네 덜 벌었네 더 벌었네 하는 거 아니고 비가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 지금 라이더 분들 항상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안 다치고 무사히 일을 마치는 게 제일 큰 일이고 제일 많이 번 게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봐야 사고 나서 다치면 그만큼 그냥 완전 다 손해인 거죠. 남는 거 없어요. 더 마이너스지. 몸 골아서 나중에 뼈 아프고 다 그렇습니다. 저분도 저렇게 비를 맞으면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일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분명히 배달을 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냥 들어가신 분이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고 저 같은 케이스는 아침에 비가 오니까 우비 챙겨 입고 방수 케이스 끼고 이제 나갈 준비해서 똑같이 평소에 나와서 일을 하죠. 이게 뭔가 움직이면 돈이 생겨요. 돈을 주 목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사는데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집에서 그냥 오늘 비 온다고 뒹굴뒹굴 있으면 뭐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빈대떡 부쳐 먹으면서 막걸리 마시면 기분 좋아지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건 소비고 그리고 이건 제 수입이고 뭔가를 하려면 그냥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움직이면 나와서 일이 해져요. 나올 때는 솔직히 비 오고 그러면 귀찮죠. 또 어떻게 일하나 우비 입고 이렇게 마음에 들다가도 그냥 이렇게 챙겨 입고 나오면 일을 하게 돼요. 뭐 나오기까지가 힘든 거지 나오게 되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렇게 잘 많이 가시잖아요.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뭔가 하세요. 그냥 나와서 움직이면 다 되니까. 그 대신 그냥 사고 안 나게 살살 천천히 무사히 귀가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 대비 좀 더 보시고. 오늘은 하계동에서 한방에 수락산역을 가네요. 방학역에서 픽업을 해서 수락산역 있는 데까지 가는 배달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한 2방 정도에는 가는데 한 방에 오네요. 하계역에서. 그것도 동일로 타고 한 방에 가면 뭐 모르겠는데 쭉 다리 건너서 방학동에 와가지고 픽업을 해서 다시 수락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콜이 들어왔네요. 뭐 저는 어쨌든 여기가 도봉산역까지는 다 세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한 방이든 2방이든 보내면 갑니다. 뒷콜이 이렇게 계속 붙어서 내 세트 안에서 연결해서 타면
그날은 확실히 수입이 좋아요. 주고 한참 기다렸다 또 하고 하면 안 좋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날 좀 덜 벌었던 날 걸 또 세이브 해주고 하다 보면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일반 쿠팡 타셔도.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염려되는 건, 저도 느끼지만 불과 몇 년만 해도 이렇게 뭐 열 몇 시간 타도 그 다음날 되면 괜찮아지고 몸의 피로도가 그렇게 세지 않고 다시 일해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 끝나고 뭐 자야 또 그 다음날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소주 한 잔 마시기도 그렇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피로가 좀 쌓여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내일 모레 50이니까 다른 것들은 이게 딸 되면 늘잖아요. 모든 일들의 능률이 오르는데, 저는 이 능률이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점점 하향세를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이제 건강상 피로도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 몸이 느끼는 반응이 있어요. 날개 쪽지가 지금도 아픈데, 배달 일을 하시면 목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고 등짝지도 아프고 그래요.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뭔가 보려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뭘 찾아보나 그 검색 기록을 보면 알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척추 마사지 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칭 하는 거. 그거 많이 보고 있고 자기 전에 이게 스트레칭 하고, 일어나서는 이제 명상하면서 스트레칭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는 괜찮은데 이 등짝, 날개 쪽지라고 해야 되죠. 거기가 엄청 아파요. 저는 거기가 아프다 보면 이게 심장이 아픈 건지 등이 아픈 건지 목이 아픈 건지 모를 정도로 항상 이 담에 걸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익숙해져 있다가도 좀 더 아프면 이제 이렇게 불편해요, 몸이 일하기에. 아마 다 이런 직업병을 갖고 계실 텐데 힘내시자고요. 아파 보면 이제 건강이 최고라는 걸 안다고들 하는데, 살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 글이 있었어요. 살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 할 거면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두 개만 걱정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고칠 수 있는 병이냐 고칠 수 없는 병이냐 이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되고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는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마지막에 가면 그거더라고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이제 천당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거 두 개만 이제 걱정하면 되고, 지옥에 갈 것 같다 그러면 지옥에 갈 거 어차피 걱정할 해봐야 뭐하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도 몇 개 쭉 있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긴 한 것 같더라고요.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만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할 것 같으면. 근데 지금 등짝이 아파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예, 이렇게 설악산 쪽에 머물게 되면 지금 도봉산역으로 또 넘어갈 텐데, 그쪽 가면 망월사, 해룡 이런 역으로 또 줘요. 의정부죠, 그쪽은. 이제 거절을 해야죠, 거기 가서는. 그걸 거절하면 또 잠깐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상황으로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네요. 자꾸 뒷골을 연속해서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주문도 많고 일반 쿠팡 타시는 분들이 안 나오신 거죠. 궂은 날씨니까. 그래서 계속 콜을 붙여주고 있는데, 지금 딱 평소 대비 한 2배 한 것 같아요. 평일을 치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말 또 계속 하면 이게 인증이니 어쩌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비가 오면 그래도 평일날 워낙에 좀 요즘에 짜다 보니까 비가 오고 다른 이동수단 하시는 분들이 좀 덜 나오시면 일반 쿠팡 타는 저로서는 좀 콜이 많이 들어와요. 뒷콜이. 화토도 마찬가지 뒷장이 붙어야 되듯이 콜 받아서 계속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콜이 들어와 줘야 많이 납니다. 네, 역시 이쪽에 오니까 장암동 가는 콜이 들어와서 끊었습니다. 일단 거절을 쳤고요. 콜을 끄고 가도록 할게요. 계속 콜을 켜놓으면 아무래도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콜을 계속 줄 것 같아서, 일단 뭐 수락률도 그렇고 방학역 정도? 그 정도 가서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콜을 켰습니다. 도봉산역 이쪽에는 포크가 없어요. 그래서 해륙역이나 이쪽으로 가면, 망월사나 이쪽 가면 거기에 포크가 떠 있고, 이제 노원구 쪽으로 넘어와야, 이제 노원역이 근처로 오면 이제 콜이 좀 있어요. 왜냐면 포크가 깜빡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제가 거기 있어도 그냥 불러다가 썼어요.
오는 거리 가는 거리 상관없이 그냥 막 끌어다 썼는데, 지금은 일반 쿠팡도 그 포크가 깜빡이는 곳에 그 근처에 가 있어야 거기에 이제 지부 팀들이 안 빼는 콜을 가지고 다른 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여기서 기다리면 1시간, 2시간 정도 기다려야 콜이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콜을 끄고 가더라도 포크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학역인데도 여기 보면 포크가 없어요. 그래서 창동역하고 노원역 쪽으로 가야 포크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콜을 받아서 뭐 중랑구로 넘어가는 콜을 주든지 아니면 성북구로 넘어가는 콜을 주든지 다시 이 도봉구 뭐 우이동 쪽 이쪽 가는 그런 콜들을 노원구에서 받아서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다시 수유리로 가서 또 그쪽에서 콜을 기다리거나 해야지 됩니다. 뭐 아무데나 불러다 써도 그 이동하는 거리 와리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거리 그 할증이랑 다 해서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콜이 포크가 있는 쪽, 초록색 포크가 깜빡이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간간히 들어오는 콜 받아서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당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나 하시면 그렇게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전 뭔가 좀 떠들어야 되니까 제 방법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영상 만드는 거로 봐야 편집해서 붙여서 놓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시간이 적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고, 조금씩 해서 붙여놓고 올리고 하다 보면 날짜가 그날 올린 날짜에 보면 뭐 한참 전 이야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자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적어도 7시간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뭐 3시간 4시간 하고 있으면 치매가 금방 걸린대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기에 공부 많이 하고 새벽까지 하고 일찍 일어나서 가고 하는데,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그러면 그게 집중도가 더 떨어진다고 하네요. 과학 연구로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불안 때문에 다 그런 공부들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은 하되 12시는 안 넘기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자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람은 자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상태래요. 자는 게 배고프면 일어나서 밥을 먹게 되는 게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고, 원래는 자는 게 원래 일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사표도 내보고 했는데, 인간관계든 회사 관계든 떨어져 나올 때 좋은 관계에서 만약에 나쁜 관계로 갈 때거나 회사에서 나올 때 유독 그 회사에 욕을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좋은 관계였었는데 나쁠 때 나올 때 보면 그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회사에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곱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회사에 만약에 400%를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해줬는데, 내가 한 게 크면 클수록 그 회사나 사람에게 대하는 게 진심인 게 크면 클수록 헤어지거나 멀어질 때 그 아픔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여기 쿠팡에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 항상 저에게 실망을 주죠. 콜비나 이런 거에 많은 부분을 실망을 준단 말이에요. 엄청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쿠팡이 거의 주는 대로 다 받고 뭐 금액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대고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항상 나갈 때 그 서운함이, 욕을 하고 떠나는 그 서운함이 내가 준 열정의 그 플러스보다는 이 실망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클 것 같아요. 아주 개 상욕을 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주말 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평소 대비 좀 많이 벌게 되죠. 이 3일 동안 금, 토, 일 이틀 비 오고 오늘 지금 일요일 저녁이 돼 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대비 3일 동안 번 게 한 일주일 번 것만큼 수익금이 생긴 것 같아요. 찍은 걸 보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쿠팡이 미션도 좀 줬고요. 그 미션을 거의 성공을 했죠. 다 피크 시간에 계속, 그리고 비 오는 내내 깜짝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미션이 들어와 있었고,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평소 대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거하고 돈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돈을 정해놓고 일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제가 20만 원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일을 했다면 금요일 토요일 그 이틀 동안은 일찍 들어오게 됐을 겁니다. 왜냐면 20만 원이 더 빨리 벌어졌으니까, 평소보다 빨리 들어와서 빨리 쉬게 됐을 텐데, 그렇지 않죠. 사람 마음이 더 하죠. 몸이 되는 데까지 그 시간까지 일을 하게 돼요. 20만 원 벌기 위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됐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방향성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죽으나 사나 12시까지는 꼭 일을 한다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나와서 저녁 밤 12시에 들어가니까 그 시간 동안 번 돈이 평소보다 좀 많아진 거죠. 근데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돈을 맞춰놓고 하게 되면 돈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시간을. 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시작을 하고 항상 같은 시간에 끝내는 이 루틴, 그리고 이게 습관이자 뭐 그런 건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5월달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부터 다시 이제 1년을 시작해서 내년 5월에 할 텐데, 1년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이 5월 달쯤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돈 다 어디 갔지? 이런 허탈감도 느끼면서 할 텐데, 그게 계속 꾸준히 같은 시간 동안 내 시간을 그렇게 할애했다면 돈으로 보상을 받았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은 솔직히 벌어진 건 없고 그만큼 물가는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금액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의 금액이 나와요. 요즘에 비수기 지나면 또 성수기, 장마철에는 좀 더 좋고 하고, 또 겨울철에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그냥 그 정도 나옵니다. 지방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는 안 타봤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인구수도 좀 적고 그래서 그 정도 안 될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꾸준히 타시면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길었던 하루 그림자, 아직도 아픔은 소송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땐 멀리 손을 뻗으면 달아나던 조각난 나의 꿈들만. 갈래 길을 만난 듯 멍하니 낮잠을 바라보다 무언가 나를 이끌던 목소리에 한참을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하게 커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 그 밤도 아픔을 간직할게.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못했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직 이젠 소망이 가득 메워질 때까지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못했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주 먼 날 그때 그 아이 꿈꿔왔던 모든 걸